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학 복습 테스트 제 8회 문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선택 이론 파트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두 상품이 1대1의 비율로 완전 대체 관계에 있고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되도록 선택한 상품이 2와 3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요 완전 대체 관계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무차별 곡선이 이게 x제곱 y제다 하면은 우하향하는 직선의 무차별 곡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무차별 곡선의 요 우하향하는 직선의 요 기울기를요, 우리가 MRS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MRS, XY. 자, 근데 예산선이 이거랑 만약에 다르다라고 할게요. 만약에 예산선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고 하면 py분의 px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구석해가 돼가지고 이 경우에는 y제만 선택하고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x제는 아예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완전 대체제 관계일 때는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여기 MRS, X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PY분의 PX가 만약에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X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보다 비용이 큰 거니까 이때는 역시 구석해가 되는데 X의 소비량이 빵이고 Y에다가 올 모든 걸 다 소비합니다. 자, 만약에 부호가 반대가 돼요. XY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py분의 px보다 이렇게 크게 되면 이때는 x만 소비하게 되고 y는 하나도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MRS가 xy가 py분의 px 이게 성립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경우에 살펴봤을 때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두 개가 딱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선이라고 할게요. 자, 예산선이면 뭐 검정 색깔로 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무차별 곡선도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똑같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예산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예산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효용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점들이 효용 극대화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품 묶음이 구석해가 아니다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과 여기 예산선은 같게 되는 것이고 그때 두 개의 가격은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을 찾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효용 극대화는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효용 함수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대체제가 되거나 요랬을 때는요, 아니면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L자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때는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도 이건 접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예산선이 이렇게 좀 더 완전 대체제인 경우에는 이것도 접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지 않는 점에서도 효용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 예, 맞는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지 않은 점에서는 효용 극대화가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될 수가 있다. 네, 요거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볼록한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RS XY가 체감하는 경우에는 네, 요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예산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예산선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씁니까? 이게 소득 M을 가지고 PX랑 X를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 PY랑 Y를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XY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산선 할 때 여기 축은 어떻게 됩니까? Y 소비량이 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득을 PX로 나눠주는 것이고 여기 축면은 어떻게 됩니까? X 소비량이 빵이잖아. 그러면 소득 M을 PY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의 기울기는 PY분의 PX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자, 소비자의 소득과 모든 상품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화하는 경우에 예산선은 변화가 없다. 맞죠? 이거를 영차 동차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산선에서요. 소득을 2배로 증가시켰다고 할게요. X의 가격을 또 2배로 증가시켰다라고 할게요. Y의 가격을 2배로 증가시켰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양쪽에다 2 이렇게 곱해줘봤자 예산선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예산선은 변화가 없게 됩니다. 다음 2번. 한 상품의 가격만 변화하게 되면 예산선은 뭐야? 이건 좀 싱겁네요. 자, 한 상품의 가격만 변하게 되면 두 상품 다 변하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 자체는 변화가 없을 수 있는데 한 상품 X의 가격이 비싸지면 예산선이 이렇게 가팔라지고 X의 가격만 싸지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완만해지고 여기 축을 중심으로 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3번에 그래프상의 절편들은 주어진 소득으로 각각의 상품을 최대한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4번에 예산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그쵸? 두 상품 가격의 비율 PY분의 PX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5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은 평행하게 이동한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 4번 예산선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 간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비자는 예산선 위의 점들과 그 아래 삼각형 위의 점들이 대표하는 상품 묶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예산선을 그리게 되면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이게 예산선이죠. 자, 그러면 이 예산선상에 있는 것은 모든 소득을 다 쓰는 거예요. 모든 소득을 소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밖에 있는 요 점은 선택이 불가능한 점이다.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 있죠? 요 안에 요거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선택은 가능한데 돈이 남은 거야. 그래서 뭐 저축을 한 겁니다. 가능한데 돈이 소득이 남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1번 소비자는 예산선 위의 점들과 그 삼각형 아래 있는 점을 다 선택할 수 있고 2번 예산선 밖에는 선택할 수 없고 3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 예산선 위의 점들을 대표하는 이거 뭐 틀린 건 아닌데 표현 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삼각형 안에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죠. 좀 치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어요. 예, 위에 있는 점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삼각형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예산선 위의 점들은 소득을 모두 지출해서 그래요. 여기 예산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든 소득을 다 지출해서 소비할 수 있는 소진하게 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5번 예산선에는 어느 하나의 상품만 구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무슨 말이야? 여기죠. 여기. 여기는 Y제만 구입하는 것이고 여기는 X제만 구입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5번 다음 중 효용 극대화 조건으로 맞는 것은 그냥 이거죠. 두 상품 사이에 한계 대체율과 가격 비율이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MRS XY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나타내는 한계 효용 비율을 나타내고요. 상대 가격은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X랑 요거 두 개 바꾸게 되면 MUX에다가 요거 PX 여기요. MUY에다가 PY 요거 두 개가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 3번 뭐 가볍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6번이요. 기펜제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펜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깊은 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재화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싸지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가격이 비싸졌거든요. 근데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이상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Q라고 쓰고 얘가 P라고 이렇게 할게요. XJ의 가격과 수량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데 디맨드 곡선이 우상향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살펴봤을 때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의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X의 가격이 비싸졌어.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는 이렇게 줄어든다니까요. 그래서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보상 수요 곡선이다. 힉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하향합니다. 아시겠죠? 보상 수요 곡선은 우하향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보상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되는데 자, X의 가격이 비싸지면 실제 소득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게 되는데 그때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열등제인 거야. 그러니까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이 열등제로서의 효과인 소득 효과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깊은 재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첫 번째는 열등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등제는 다 깊은제는 아니지만 깊은제는 반드시 열등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열등제 중에서 우리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대체 효과는 항상 의미다. 이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보상 수요 곡선은 언제나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상 수요가 아니라 보상 수요가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맞습니다. 요거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4번 소득 소비 곡선이 처음부터 아니요. 여러분 소득 소비 곡선은 뭐야?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직접 X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뭔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한다. 우리가 기펜제 예를 들 때는 뭐 버스라든가 어떻게 보면 또 열등제 중에서 라면이라든가 이런 건데 처음엔 이렇게 증가해. 증가하다 이렇게 좌상방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 구간이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펜제, 열등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열등제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열등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소득이 증가할 때 떨어지려면 증가했다가 떨어져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떨어지는 게 뭐 지하실로 내려갑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기펜제는 열등제에 속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 한계 대체율도 체감하는 효용함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효용함수가 이렇게 X랑 Y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한계 효용 구하시고 한계 대체율도 구하시면은 알 수가 있겠죠. 한계 효용은 어떻게 돼? 그쵸, 이거 X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1 X에 마이너스 2분의 1 Y에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루트 X분의 루트 Y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이거 한계 효용 값은 작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한계 효용 체감합니다.
자, 요거 말고요. 한계 대체율도 한번 구해볼까요? MRS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분자는 x로 미분하는 x에 대한 한계 효용이고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자, 이거 x분의 y 그냥 암기하셔도 되는 거죠. x가 증가하면 한계 대체율도 체감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한 효용함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들 해보세요. 만약에 효용함수가 x, y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한계 효용은 일정한데 한계 효용은 y로 일정한데 우리 기본 강의 들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MRS는 똑같이 x분의 y로 해가지고 체감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효용함수에다가 x의 제곱, y의 제곱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한계 효용이 체증하는데 그때는 한계 대체율은 체감한다. 뭐 그렇게 예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그의 소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효용 수준. 그렇죠. 효용을 이왕이면 맥스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대화 하려고 하고요. 3번. 양의 소득 효과가 발생했다 해서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양의 소득 효과 이거는 뭐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반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뭐 기펜제, 열등제 등등등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열등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자는 그 상품의 수요량을 줄이게 된다. 여러분, 기펜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을 줄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등제 중에서 기펜제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게 성립하려고 하면 기펜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열등제 중에서 기펜제가 되는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도 있죠. 그래서 여기 전체 열등제 영역이다 그러면 큰 게 열등제야. 그러면 기펜제인 열등제,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열등제 하면 안 되고 기펜제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무차별 곡선의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예,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6번 볼게요. 어떤 상품의 가격 소비 곡선이 수평선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인데 가격 소비 곡선이다 그러면 x제 가격이 점차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때 BCC 얘가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야. PCC가 이렇게 수평이 되려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당연히 x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점들을 여기다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양 자체가 이렇게 직각삼곡선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수평이 된다라고 하면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Y 소비량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우리 예산선인데 이거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거라서 많이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소득은 고정돼 있고 Y 가격 고정돼 있는데 Y 소비량도 고정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X에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Y에 지출한 금액 이게 다 상수잖아. 고정돼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PX와 X에 지출하는 금액은 K로 일정하게 됩니다. 우리 탄력성 파트 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P 곱하기 Q, 이게 Q가 X죠? 그게 K로 일정한, 10으로 일정한 그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는 것이고 가격 탄력성 1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격 탄력성 1이고 직각삼각선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X제에 지출하는 금액이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Y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Y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X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교차 탄력도가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여기 해당합니다. X의 알파, Y의 베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의 소비량 어떻게 구합니까? X의 소비량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면서 볼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MRS 해가지고 직접 구하시는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중심으로 잘 봐주시고 소득에 대해서
정상재고, 소득 탄력성 1, 교차 탄력성 빵, 가격 탄력성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4번이 틀렸고요. 해당 상품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가격의 변화는 기업의 총수입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X제 지출하는 금액은 K로 일정하기 때문에 총수입이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9번 볼게요. 자, 만약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적절한 상품 조합은 뭐냐? 여러분, X가 증가하게 되면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X가 쓰레기입니다. 좋게 말해서는 X의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은 비제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Y제도 마찬가지입니다. Y제가 증가했는데 효용이 떨어진다. Y제에 대한 한계 효용도 0보다 작다. 둘 다 쓰레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쓰레기들만 모이는 게 뭐가 있어요? 미세먼지는 쓰레기인데 공기청정기는 좋잖아. 쓰레기 수거, 이거 좋은 거지. 쓰레기 수거 서비스 좋은 거니까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거 우리가 거시경제 가보면요. 우리가 필립스 곡선 같은 거 다루게 돼요. 그때 보면은 우리가 수평축이 여기가 실업이야. 쓰레기지, 쓰레기. 인플레이션, 쓰레기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차별 곡선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린다고.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부 다 쓰레기는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생산함수죠. 이게 완전 보완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완전 보완제. 자, 이렇게 완전 보완제의 경우로서 이때는 특징이 뭐야? 대체 효과가 없지. 그래서 대체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1번 대체 효과랑 가격 효과가 같다? 아닙니다. 1번이 틀렸네. 자, 이때는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잖아요. 우리 요거 이해되시죠? 가격 효과는 원래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만약에 대체 효과가 빵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빵이면 얘가 없어. 빵이야. 그러면 가격 효과를 소득 효과랑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격 효과를 반영하게 되는 게 BCC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소득 효과를 반영하는 게 ICC.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보완제일 땐 그래서 PCC와 ICC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뭐 많이들 암기하시더라고. 안 됩니다. 그 정도 레벨 갖고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저절로 암기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교차 탄력도 마이너스 관계. 그치? 보완제 관계잖아. 대체제 관계일 때는 어떻게 돼? 대체제 관계일 때는 교차 탄력도가 0보다 큰데 보완제 관계일 때는 교차 탄력도가 0보다 작고요. 그쵸? 이거는 한계 대체율의 체감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무차복선이 L자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L자 형태가 되는 거죠. L자 형태가 되는데 L자 형태로 자, 그랬을 때 어디서 꺾이냐면 요거 두 개 같은 데서 꺾여요. 알파분의 X가 베타분의 Y에서 꺾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문제를 10개를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디펜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체효과, 소득효과, 보상수요 곡선과 보통수요 곡선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잘 극복하시게 되면 이쪽 파트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복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